안녕하세요. 오늘은 트위터에서 X앱으로 금융천재 일론 머스크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월 10일에 일론 머스크가 X라는 알파벳을 트위터에 올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 4일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이 X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수주의 활동가인 로라 루머가 이 트위터와 잭도시 전 CEO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서류에 바로 이 X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트위터가 더 이상 트위터가 아니라 X 콜포레이션으로 합병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X 콜포레이션은 3월 9일 네바다주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트위터 합병 서류는 3월 15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면 트위터가 X 콜포레이션은 합병이 됐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더 이상 트위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X 콜포레이션은 네바다주에서 설립이 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X 콜포레이션의 그 모 회사는 X 홀딩스다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X 홀딩스에 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트위터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X 콜포레이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 한 해 정말 그 테슬라 주주들을 힘들게 했던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에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 9%를 획득한 것에 대해서 이제 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점점 출렁이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트위터가 머스크를 그 이사로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자, 5일 후에 트위터는 갑자기 머스크의 이사회 참여 사퇴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5일 동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머스크는 돌연 SEC에 트위터를 인수해버리겠다 하는 인수 제안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이틀 후에 트위터 이사회는 우리는 그 인수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 포이즌 필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피말리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머스크는 내가 인수자금 이렇게 준비할 거야 하고 465억 달러에 달하는 이 인수자금 계획안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트위터의 그 이사회에서는 압박을 받게 되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이런 어떤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고요. 주가도 그때 많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트위터에서 이사진들은 25일에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수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4월 25일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월 말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 계약에 그 440억 달러, 그 약 60조 원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자, 인수 계약에 사인을 하고 나서 5월 중순에 돌연 그 트위터에는 가짜 봇이 있다. 그래서 가짜 계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현황을 달라고 하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트위터의 그 CEO인 파라그 아그라왈이 그런 문제는 없다. 트위터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자,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그 7월 8일에 머스크가 돌연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가짜 계정 현황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도 않았다. 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가서는 7월 달에 계약 파기한 것에 대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런 그 서신을 SEC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그 X 홀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X 콜포레이션의 모회사인 X 홀딩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와 함께 그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이 X 홀딩스 1, X 홀딩스 2라고 하는 이 집합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소송에 관한 그 문서에서는 X 홀딩스 1, X 홀딩스 2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가리켜서 이 머스크 당사자인 머스크 파리즈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트위터를 그 인수 합병하게 된 그 X 콜포레이션의 모회사인 X 홀딩스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X 홀딩스 1과 X 홀딩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일론 머스크와 그 트위터의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7월 달에 계약 파기를 하고 8월 달에 한 번 더 이것을 확인하는 그 서신을 SEC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X 홀딩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그 2022년에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죠. 이 트위터 하나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그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굉장히 큰 또 경제 이슈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이 트위터 이슈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해서 테슬라 주주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해가 바로 2022년이죠. 자,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지만 이 머스크의 그 트위터 팔로워는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보면은 7,500만 명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두 배가 되게 된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팔로워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10월 달에 가가지고는 이제 440억 달러, 60조 원에 가까운 큰 돈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동안에 이 테슬라의 주가는요, 이제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이 테슬라 주주들이 힘들었던 해가 바로 2022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테슬라 주식이 100불 가까이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 고점 대비로 마이너스 75% 가까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힘든 해가 바로 2022년이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돈을 벌려고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죠. 즉, 이 숏의 대가죠. 마이클 버리가 이 공매도를 치면서 테슬라의 주가 폭락을 또 이끌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빌 게이츠도 함께 이제 그 테슬라 공매도에 동참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정말 이제 폭락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힘든 해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는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죠. 일론 머스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여서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광장, 디지털 광장, 아고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팔고 트위터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과 관련된 그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트위터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X 코퍼레이션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에서 그 X 앱으로까지 확장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그 금융 부분에서의 천재적인 그 면모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이 X 앱은 20년 전에 만든 X.com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오픈 AI와 챗 GP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안드레 카파시를 이제 데리고 나오면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FSD를 이제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드레 카파시를 이제 데려오면서 이 샘 알트먼하고는 완전히 이제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이 가장 왼쪽에 보이는 그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핵심 엔지니어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핵심 엔지니어인 일리아 서츠케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리아 서츠케버가 최근 그 한 팟캐스트에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리아 서츠케버가 이 오픈 AI의 치프 사이언티스트, 그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챗 GPT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토큰이 언젠가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챗 GPT 그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학습 재료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쯤에는 이 모델을 훈련시킬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데이터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훈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고갈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워캐시 패틀이라고 이 진행자가 굉장히 샤프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가치 있는 데이터 출처는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레딧이냐, 트위터냐, 책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일리아 서츠케버가 더 똑똑하고 흥미로운 토큰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고차원 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점점 이 고차원 정보를 학습을 해야만 더 똑똑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는 어떤가요? 멀티모달 방식은요? 하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 멀티모달 방식이 뭐냐면은 이 텍스트 외에 영상이라든지 이 이미지 등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오픈 AI가 그 트위터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차단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치캐버가 멀티모달 방식은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답을 지금 피하고 있죠. 트위터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트위터에 대한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토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어디죠?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트위터에서 학습 토큰을 가져왔냐는 의미죠. 트위터에 데이터로 학습을 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리어 서치캐버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짓말은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눈치가 빠른 우리 구독자님들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정리해 보면요, 이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이 오픈 AI의 그 핵심 엔지니어인 일리아 서치캐버가 지금 이 팟캐스트에 인터뷰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이 트위터 데이터는 현재 그 범용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인 그 멀티모달 학습의 토큰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멀티모달 러닝이라는 것은 텍스트 외 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자, 이 트위터 데이터로 범용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괜히 비싼 돈을 주고 트위터를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트위터 데이터 접근을 이제 차단을 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챗 GPT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할 범용 인공지능 AGI의 경쟁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트위터의 활용 가치는 단순히 광고 회사가 아니라 이 범용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트위터의 활용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이 트위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 X앱을 만드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다. 3년에서 5년은 앞당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 X앱은 결제가 가능한 앱이고 중국의 위챗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의 반응은 어땠냐면 일론 머스크의 이 X앱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 금융 분야에서 이 천재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이 X앱의 초기 모델은요,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그것이 X닷컴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그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 수조 원의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자기에게는 고작 그 1시간에 1달러의 임금 인상을 시켜줬다 이런 내용이죠. 자기가 수조 원의 돈 벌기를 알려줬는데 자기한테 돌려준 대가는 1시간당 1달러의 임금 인상이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트윗이었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 1990년대 초에 그 노바스코티아 은행에서 인턴십을 시작을 합니다. 이 여름에 시급 14달러를 받으면서 그 인턴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역들이 사용하는 커피 머신을 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야단을 엄청나게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일론 머스크가 그 커피 머신 좀 쓰다가 이제 혼나게 되는 시급 14달러 임금 받으면서 일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학교를 괜찮은데 다니니까 이제 제3세계 부채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이제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남미와 기타 지역에서는 그 채무 불이행 상태,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이 거의 이제 삼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를 삼각해야 될지, 얼마를 손실로 계산을 해야 될지 일론 머스크에게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이제 시킨 건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천재적인 면모를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은 브래디 채권이라는 걸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의 그
그 부채를 줄여주려는 노력을 인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은 1달러 25센트에 거래되지만 이 미국 정부가 1달러당 50센트를 이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정책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이것은 사상 최대의 사업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골드만삭스에 전화를 해서 이 브라질 채권을 싸게 구입해 가지고 정부 지원금까지 받게 되면 오히려 이제 두 배로 불릴 기회가 생겼으니 이것으로서 수조 원의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CEO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CEO가 무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제3세계 그 채권을 이제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머리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수조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CEO가 무시했던 것에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이 은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이 갓 시작된 이 인터넷과 이 은행 서비스를 결합하면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기존의 그 은행에 있는 이 CEO들은 이런 돈 벌 기회가 있어도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갓 시작된 이 인터넷에서 은행 서비스를 결합해서 주체적으로 이제 나서게 되면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나서게 되면 돈 벌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995년도에 인터넷 지도와 검색 서비스를 결합한 집투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 동생 킴벌 머스트하고 같이 막 코딩을 하면서 굉장히 그 허름한 곳에서 이 집투라는 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자, 이게 4년 만에 이 컴팩에 3억 7백만 달러 이제 매각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2,200만 달러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큰 돈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바로 이 집투 매각 대금으로 그 1999년 바로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X닷컴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그 X앱의 20년 전에 가장 최초의 그 인터넷 은행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X닷컴과 이 피터 틸이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던 이 컨피니티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 회사와 합병하면서 이제 페이팔이 설립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2002년에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의 신흥 부자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처음 만들었던 이 집투라는 회사의 이 명함이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그 200만 원이 넘는 돈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위에서 굉장히 좀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의 어떤 명함이 있다면요, 오랫동안 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게 되면 그 명함도 굉장히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명함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당시에 페이팔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이메일로 서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이제 호응을 얻게 됐죠. 거기다가 이 신용카드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결제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 인터넷 최초의 인터넷 은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X앱이라고 말하는 것, 결제가 가능한 앱,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죠.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디지털 광장에서 의견과 중요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나 법정화폐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높은 신뢰의 형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20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을 만들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집합체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X닷컴이었죠. 그런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다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이 4차 산업의 이 기술의 대표적인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도입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X앱에 담긴 그 사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리아 서츠케버의 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인터뷰한 그 영상에서 그 트위터의 활용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그 X앱을 만드는 것을 가속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트위터의 그 회사를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고 그 X 콜포레이션에 이제 합병을 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X앱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트위터를 그 결제 기능을 이용해서 X앱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미 20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구상했던 것을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 X앱으로 금융천재 일론 머스크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것이 20년부터 시작되었고 20년 전에 이미 X닷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던 이 일론 머스크의 그 계획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이 4차 산업의 그 핵심적인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이 기능까지 합쳐져서 더욱더 확장된 이 확장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천재적인 그 면모를 보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이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